네,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1번부터 19번까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두 다항식의 연산이죠. x세제곱의 개수는 합치면 3이 되고,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를 더하면 1이 되고, 상수항은 자기 혼자 있습니다. 따라서 3차, 2차 상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한 조건, x는 음이 아닌 실수이다. 그러니까 x는 음이 아닌 실수이므로 0 이상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 뜻하는 진리집합은 x는 0 이상의 실수, 결국에는 이걸 뜻하는 보기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5 팩토리얼 3, 5 팩토리얼 3,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따라서 그 결과는 65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 A 그리고 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3대 1로 외분한다고 해서 3대 1을 바로 점 아래에 쓰고요. 외분점 구하는 것처럼 3-1분의 자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가지고 서로 빼주죠. 이때 빼주는 순서 잘 고려해야 됩니다. 3 곱하기 1이 먼저 계산되고 마이너스 5 곱하기 1이 후에 계산되는데 외분점이므로 이 두 개의 결과를 빼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분의 8, 정답은 1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실수 더하기 허수의 제곱 형태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i의 전체 제곱 뭐 이 형태 우리 했던 것랑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를 루트 2 플러스 루트 안에 마이너스 1을 i로 꺼내서 루트 2i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 형태만 보더라도 앞에 제곱과 뒤의 제곱이 서로 날아가는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해보면 앞에 거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이 i의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리고 남는 건 곱해서 2를 곱한 4i만 남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 뒤에가 사라집니다. 정답은 4i, 5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a 플러스 b가 2고 a 세제곱 b 세제곱을 합친 게 10이면 고1 때 배웠던 우리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 3ab a 플러스 b 라는 형태를 기억한다면 a 플러스 b에 2를 넣고요. 그리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 10을 넣으면 결국 ab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2번입니다. 7번입니다. 점 6,a를 지나면서 직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의 수직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하니 이 개념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수직을 이룬다는 것을 이용하는 문제이므로 주어진 이 직선을 기울기를 알 수 있는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항시킨 다음에 2를 나누는 것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사실 뒤에 거 필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플러스 2분의 1로 정리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2분의 3과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3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a가 바로
요 애와 수직을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역수인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y는 3분의 2x라는 이 직선이 주어진 직선과 수직을 이룬다는 얘기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y절편이 없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6,a를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6을 넣으면 4가 나오겠죠? 결국에 a 값은 4, 3번이 됩니다. 8번입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접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1차 함수를 2차 함수에 대입시킨 다음 판별식을 쓰는 문제라고 바로 해석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됩니다. 자, 대입시키면 x제곱 ax 플러스 a제곱은 마이너스 x, 이제 전부 다 자변으로 이항시킵니다. x제곱 a 플러스 1x a제곱은 0. 자, 판별식을 씁니다. d는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2a의 플러스 1이 되는 그 값이 0이 되는 것이 바로 접하게끔 하는 a 값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겠죠? a, 1, 1. 여기 오른쪽을 둘 다 플러스로 만들고요. 여기를 조절합시다. a는 부호가 마이너스 a가 될 때 이렇게 곱해가지고 2a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 중 양수 a의 값은 1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그리고 그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a하고 b하고 r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미적분에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아직 미적분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고1 과정에서 이용했던 원과 접선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x축, y축, 그리고 원점, 반지름이 r인 거를 표현을 하고요. 중심을 원점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딘가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으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많은 공식들이 떠오르겠지만 출제자가 원한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이 접선의 방정식과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그은 이 반지름이 수직을 이룬다는 걸 이용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게끔 아마 원했을 겁니다. 스님도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반지름의 기울기를 구하면 원점은 0,0이었고요. 원 위의 한 점은 a, 4루트 3이었죠. 따라서 두 점의 기울기는 a분의 4루트 3이 됩니다. 다음,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주어진 식을 y는 이 꼴로 정리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따라서 전부 다 이항시키면 루트 3분의 1이 됩니다. 이 두 기울기의 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약분, 결론적으로 a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a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4루트 3인 걸 알게 됐으니 각각 원과 접선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먼저 원에다가 이 좌표를 넣으면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4루트 3의 제곱이 r제곱이 되고요. r의 제곱이 64기 때문에 그때의 반지름 r은 8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번 더 마이너스 4,4루트 3을
접선의 방정식에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2 플러스 b는 0이 되겠죠? 가로를 왜 친 걸까요? 가로를 치우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b의 값은 16이 됩니다. 마이너스 4, 8, 16을 더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였으므로 전부 다 더하면 20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3차원 방정식의 허근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x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 3차 방정식에 허근이 있다고 하니 형태를 보아하니 조립제법이 될 형태입니다.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1, 0, 2, 마이너스 3, 1, 1, 1, 1, 1, 3, 3 되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x-1 실근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제로 이쪽에서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허근을 직접 구하는 것도 일이 아니겠죠. 누구냐면 근의 공식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1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1i가 됩니다. 마이너스까지 넣어서요. 자, 그래 되면은 a하고 b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조금 내리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실수 부분이 되고 b는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이 됩니다. 허수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a제곱이랑 b제곱을 하는 게 문제였으므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1 정답은 16분의 11이 됩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11번 전체 집합이 50 이하의 자연수고요. A 집합이 30의 약수, B의 집합이 3의 배수. 그때 N, A 여 합 B를 구해라. 충분히 30의 약수와 3의 배수를 다 구한 다음 30의 배수가 아닌 것과 3의 배수를 합치면 몇 개인지 헤아릴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직접 헤아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빨리 쉽게 헤아리는 문제가 됩니다. 보기를 보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40개 이상의 개수를 헤아리는 게 생각보다 실수도 많이 납니다. 따라서 좀 편리하게 푸는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어보는 거부터 좀 쉽게 바꿔보면 N, A 여집합, 합집합 B이기 때문에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에서 B를 차집합한 것의 여집합이 되겠죠. 이게 좀 더 안 나을까요? 그러니까 30의 약수에서 3의 배수를 뺀 것 중에 50 이하의 숫자 중 그것이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30의 약수를 다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3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얘도 지수가 1, 얘도 지수가 1, 얘도 지수가 1. 따라서 얘의 약수의 개수는 총 몇 개냐면 2의 세제곱, 그러니까 8개가 됩니다. 자, 얼추 답의 견적이 나왔죠. 8개밖에 없는 거에서 3의 배수를 빼주면 됩니다. 자, 3의 배수 3, 6, 9, 12, 15 쭉 갈 겁니다. 자, 이 중에서 30의 약수들을 골라내주면 됩니다.
3도 30의 약수, 6도 약수, 그리고 15도 약수. 내가 다 적지 않았지만 30도 30의 약수이므로 결국에 8개 중에서 4개를 뺀 바로 4개, 결국 30의 약수 8개 중에서 3의 배수를 빼면 남는 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정답은 결국 50개 중에 4개가 아닌 거, 여기에 들어간 개수가 지금 4개거든요. 따라서 전체 50개 중에서 4개가 아닌 거, 46개라고 확신을 가져서 정답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12번)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이 있다. 6명의 학생이 6개의 의자에 앉을 때 가와 나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가, 1학년의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나, 양 끝에 있는 의자에는 모두 2학년이 앉는다. 자, 나부터 앉혀야겠죠. 2학년은 4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양 끝에 2학년이 들어가는 경우부터 먼저 구해줍니다. 그러면 2학년은 총 4명이고요. 뭐 씁시다. 양 끝에 2학년이 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전체 4명이죠? 2명을 고르지만 앞에 뒤에 앉히는 그 경우가 다릅니다. 따라서 4 팩토리얼 2가 되겠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양 끝에 앉히는 경우 따라서 12가지가 됩니다. 다음 양 끝에 2학년이 앉았으니 이제 1학년이 2명, 그 다음 2학년도 2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자, 이 4명을 1학년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는 경우입니다. 자, 이제 1학년이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앉히는 경우입니다. 자, 1학년을 스몰 ab라고 생각하고 2학년을 라지 ab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다면 자, 1학년을 앉힐 수 있는 1학년을 앉히고 나서 2학년을 앉히면 되겠죠? 1학년이 여기에 A가 앉았으면 스몰 A가 앉았으면 그 다음 1학년은 한 칸 띄우고 앉아야 됩니다. 이 경우 그 다음 여기에 그대로 앉았을 때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네 번째 칸에 앉을 수도 있겠죠. 다음 이번엔 A가 두 번째 칸에 앉읍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머지 1학년은 바로 네 번째 칸에 앉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가 총 몇 가지냐면 세 가지. 근데 A하고 B의 위치가 바뀔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자, 이 상태에서 2학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라지 A, 라지 B 이런 식으로 앉으면 되는데 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죠. 두 가지 따라서 12가지가 됩니다. 결국에 1번과 2번을 모두 고려해주는 모든 경우의 수는 12 곱하기 12. 정답은 144. 네,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x 집합이 1, 2, 3, 4, 5입니다. 자, x에서 x로 갑니다.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간단 말이겠죠? 세 함수가 있습니다. 세 함수는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입니다. 아무래도 그림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축소를 시켜서 그림을 조금 많이 그려보죠. 먼저 x 1, 2, 3, 4, 5 x 1, 2, 3, 4, 5 자, 얘를 f 세 개는 그려야 됩니다. 1, 2, 3, 4, 5 1, 2, 3, 4, 5 F G죠.
G, 마지막 H 1, 2, 3, 4, 5 1, 2, 3, 4, 5. 자, 이제 맞춰보시죠. 1번. 아니죠. 가. F는 항등함수이다. 항등함수.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Y는 X와 같은 형태죠. 따라서 F는 1이 1로 가고, 아이고, 안 나오네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가고, 5가 5로 가는 함수입니다. 당연하겠죠. 다음, G는 상수함수입니다. 어떤 정의역이건 간에 한 가지로 몰립니다. 누군지 모르겠죠. 현재 상태로는. 나가 결정해 줄 겁니다. 나, fx와 gx와 hx의 모든 함수값을 더하면 7입니다. 자, g는 어딘가로 한쪽으로 쏠리는 애인데 그거랑 관계없이 항상 모든 함수값에 대해서는 7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쏠림 현상이 5로 간다고 생각은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F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1이 1로 가고 2이 2로 가고 3이 3으로 가죠. 근데 합쳐서 7이 돼야 되는데 5일 때 5로 가는 애랑 이 F5가 5일 때 5로 가면 결국 7을 넘겨버립니다. 자, 이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상수함수는 이 F랑 합쳐서 7을 넘길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G의 값은 가장 작은 1로 향할 때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만 7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G는 1로 가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접 확인해 보면 7이 넘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직 H도 결정하지 못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모든 상수함수는 다 1이고 F는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 함수의 함수값을 다 더해서 7이 나오려면 결국은 F의 이 모양에 의해서 H1은 5로 갈 수밖에 없고요. 2는 4로 갈 수밖에 없고 3은 3으로, 4는 2로, 5는 1로만 가야만 7을 만드는 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F의 이 고른 순서랑 반대가 된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G의 3의 값은 1이고 H의 1의 값은 5가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A를 잡으라고 합니다. 자, A가 있는 부등식을 보니까 A의 값이 X에도 붙어 있죠. 양변에 A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우리 부등식의 성질 중에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유지되거나 혹은 바뀌는 경우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 경우를 떠올리는 문제 같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5하고 2의 곱에 플러스가 5에 붙고 마이너스가 2에 붙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에서 2 사이의 범위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수직선으로 마이너스 5에서 2로 하고 표시를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 A를 양변에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경우를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각각 경우를 나눠줘서 생각을 합니다. A가 0일 때도 부등식이 성립을 하지만 X의 해가 4개가 될 때는 굳이 0일 때를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A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나눠질 것이고요.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4개라고 했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안에 정수를 직접 써보죠.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될 건데요. 0, 1. 자, 어떻게든 넣었습니다. 4개가 돼야 됩니다. 먼저 A가 양수일 때 A 이상의 부등호를 그려야겠죠. 자, 이때 A는 정수입니다. 그러면 4개를 만족시키려면은 A의 값은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가야 안에 4개가 생기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근데 A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A가 양수라고 했던 거에 이제 모순이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틀렸고요. A가 음수일 때는 작다의 범위로 가야 됩니다. 색깔을 바꿔서 자, 작다의 범위로 4개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야 요 안에서 정수가 4개가 겹치겠죠. 그러면 이때 A가 마이너스 1인 건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당연히 부합합니다. 결론적으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5번) 항등식입니다. 이 항등식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다항식 연산할 때 많이 공부하죠. A의 값도 구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의 P2 마이너스 2의 값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A의 값을 구한 게 인지상정이겠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시켜서 P와 관련된 식을 날려버리고 A를 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자, 여기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20, A가 10이 되겠죠. 자, A 10인 걸 구했고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A에 10을 넣은 형태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결국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x는 결국에 x 플러스 2의 px가 됩니다. 자꾸 가로를 이렇게 쓰네. 원래라면 이걸 다시 찍는데 이제 다시 못하겠어요. 힘 빠져가지고.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의 px가 됩니다. 자, 이때 px에 x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값을 구해야 되죠. 자, 얘를 볼 때 x 플러스 2는 나누는 것이고요. px는 그에 따른 몫입니다. 그리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3차 방정식이 3차식이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이 됐다는 걸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했을 때 여기 밑에 떨어지는 애가 몫이 되는 겁니다. 그 몫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정답을 구할게요. 따라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6, 1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항등식이니까. 결국 여기에 차수를 다시 대입시킨 p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몫이 됩니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시키면 되겠죠. 정답은 4 플러스 6. 쌤이 부호 실수했네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그러면 그리고 0에서 3까지는 2차 함수, 3에서 4까지는 1차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의미하는 걸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0에서 4까지만 그래프를 제한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1, 4분면에 쏠리게 원점 x, y 그리고 0,4와 4,0을 집어서 정의역과 치역을 제한시키죠. 다음 그래프는 0에서 3, 3에서 4로 잘렸기 때문에 3,0을 찍어서
자, 먼저 3에서 4까지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줍니다. 그러면 3에서 4,1로 이렇게 향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4,0을 조금 지워서 다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자, 이때 1대1 대응이라는 이 말에 의해서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의 모양이 유일합니다. 자, 먼저 이 2차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y축 위에 있습니다. 형태가 그러하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거나 위로 볼록하게 이 y축 위에서 그려주는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해야 됩니다. 요 3에서 4까지는 0에서 1까지의 치역을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나머지 1에서 4까지를 채워줘야 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뭔 얘기냐면 1에서 3,4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1이라는 이 치역은 4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모양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살짝 위에 있는 순간부터 이 실수는 매우 무수히 많은 조건에 의해서 그 점만 딱 비워넣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라 0,4에서 내려가야 되는데 4,1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요 3,1까지 요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야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 1대1 대응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0,4, b는 4가 되고요. 3일 때 1이 되지는 않지만 3일 때 1이 되기 그 직전이잖아요. 따라서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형태를 이용해서 17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허수가 무조건 존재하도록 만들게끔 m과 n의 값을 잡고 그때 m과 n의 합이 최소가 될 때가 언제를 묻는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라 생각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 허수 z를 a 플러스 bi 그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a 마이너스 bi 그때 a와 b는 실수겠죠?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긴 하는데 이 존재를 하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가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가에 보면 z제곱에 mz에 n을 넣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z를 마치 시선 처리를 x라고 한다면 이 가의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x의 제곱에 mx의 플러스에 는 제로가 성립하게끔 하는 x의 값이 z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허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허수로서 완전히 존재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가에서 주는 힌트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결과인 m제곱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도록 해야 z가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거를 해석하는 게 꽤 힘듭니다. 뭐 어찌 보면 판별식 써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겠지만은 왜 근본적으로 판별식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쨌든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려면 이 가를 봤을 때 이 2차 방정식이 허수로서 존재하는 허근이 만들어지도록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m과 n의 합이 최소가 되게끔 만드는데 자, 이 방정식의 근이 z입니다. 그리고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한 근이 허근임이 확실하면 나머지 한 허근은 그거에 대한 켤레 복수수입니다. 그러면 나가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두 근의 합으로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나에서 봤을 때 두 근의 합으로서
그 결과가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b로 공부했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 값이 8이다. 따라서 나에 의해서 m의 값이 마이너스 8임이 확실해집니다. 자, 그러면 가의 판별식에 m의 값에다가 64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을 넣으면 4n은 크겠죠. 64보다. 그러면 n은 16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n의 조건은 정수, 자연수였고 m 플러스 n의 최소값을 묻는 문제이므로 m의 값은 마이너스 8로 고정되어 있고 최소가 되려면 n의 값은 17이어야만 하겠죠. 따라서 9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있고 그 두 조건에 대해서 다음 명제들이 만족하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명제의 해석과 부등식을 잘 푸는 문제가 되겠죠. 먼저 P와 Q의 진리집합을 알기 위해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겠습니다. 먼저 P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 이상 X 2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요. 다음 Q의 진리집합은 얘가 5하고 1인데 5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이상 5 이하의 이 범위가 각각 P와 Q의 진리집합이 됩니다. 다음 P하고 Q이다 라는 명제와 P이지만 not Q이다 라는 이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된다고 하니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을 했을 때 자,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 Q가 P를 포함하지도 않고 그와 동시에 라지 P가 Q의 여집합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게 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P도 있고 Q도 있는데 Q가 P를 포함하지도 않으면서 Q의 여집합도 P를 포함하지 않으니 결국 P하고 Q가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종속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항상 존재하는 뭐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P하고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그림이 되도록 하는 요 상태를 이 수직선 위에서 만족하도록 K값을 잡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말하고 있는 범위를 수직선으로 좀 크게 표현을 해보죠. 이렇게 긋고요. 마이너스 1하고 5를 표시를 하고 자, K의 범위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에 그렸던 벤 다이어그램처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지 않도록 저런 그림이 나오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 숫자를 적죠. 0, 1, 2, 3, 4.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조금 띄웁시다. 4만 좀 띄워도 괜찮겠죠? 자, 얘는 무려 간격이 6입니다. 그쵸? 얘가 지금 Q의 진리집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P의 진리집합은 K에 정해지지 않지만 얘의 구간은 4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위에 거는 얘가 지금 길이가 4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이 6이라는 길이 안에 쏙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측에서부터 서서히 좌측으로 한번 밀어보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자, 어떤 경우에 교집합이 생기면서 포함되지 않느냐? 제일 처음은 이 5의 왼쪽에 딱 걸리면서 이렇게 내리꽂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 플러스 K고 간격이 4니까 아마 여기는 9겠죠. 그러니까 아래다 정리를 해보죠. 2 플러스 K가 바로
9가 될 때가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자, 그 상태로부터 8을 찍을 때, 그 다음 7을 찍을 때, 자, 적죠. 9일 때, 8일 때, 7일 때, 자, 계속 가겠죠. 6일 때, 그리고 1을 찍으면서 5가 될 때는 안 될 겁니다. 5를 찍는 순간 Q에 정확하게 쏙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1일 때는 안 됩니다. 그죠? 당연히 0일 때도 안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안 되겠죠. 다시 언제 되냐면 이 왼쪽 경계가 마이너스 2가 쏙 나오면서 이 길이가 2가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2를 찍을 때 다시 됩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2가 될 때. 그쵸? 자, 그 상태로 계속 갑니다. 1이 될 때, 0이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이때도 결국은 교집합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하지만 마이너스 1이 되지 않는 순간부터 또다시 안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K값은 무려 8개입니다. 하나씩 적어봅시다. K값은 7, 6, 5, 4. 자, 막연히 계속하면 안 되겠죠? 지금 점프 뛰었습니다.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요 6이죠? 여기 6 날라가죠? 정답은 9 플러스 7, 1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개수. 쌤은 이거 생각보다 쉽게 풀었습니다. 이게 19번이긴 하지만 나름 쉽게 풀리더라고요. 자, 가나다를 만족시키는 건데 다 쉽죠. 원소의 개수 4개다. 다음 가가 시작을 알리는 건데 A는 무조건 0을 쥐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뭐 요 뒤에 있는 거는 실수로 막아 놓은 거죠. 자, A가 될 수 있는 집합은 우선 0부터 시작이고요. 그 이외에 4개가 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과연 이러한 조합으로 몇 개가 만들어지나? 자,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나입니다. 나, A제곱 빼기 2가 A의 원소가 아니면 A도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 이거 보자마자 쌤은 바로 떠올린 게 아마 여기서 쌤이 쉽다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우를 떠올립니다. 부정한 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우 명제를 쓰면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A제곱 빼기 2도 A의 원소이다. 명제이기 때문에 화살표를 다시 좀 엄밀하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A의 0부터 대입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부가적으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원소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0이 A의 원소이면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또한 A의 연소가 필수 불가결하죠. 마이너스 2 무조건 들어갑니다. 0이 원소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 2를 또다시 라지 A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으면 2가 다시 또 A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2 또한 원소가 됩니다. 자, 한 개가 될 수도 있겠죠. 잘하면 2를 넣습니다. 2를 넣으면 공교롭게도 여기서 2가 다시 A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입니다. 자, 따라서 A의 원소는 0과 마이너스 2와 2가 무조건 들어가고요. 여기에 나머지 하나가 뭐가 들어올 수 있냐에 따라서 정답이 나뉘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데 쌤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이면서 A가 A의 원소니까 추가적으로 내가 쌤이 생각했던 이 아이디어는 결국 A제곱 빼기 2가 A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같아지는 것도 A의 원소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방정식을 풀면
a제곱 빼기 a 빼기 2는 제로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를 넣어서 a제곱 마이너스 2도 결국 거기서 그 자리에서 놓으려면 a가 아까 위에서 2인 것도 확인했지만 여기서 2가 나오죠?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그대로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물음표에 들어갈 수 있는 a 값은 방정식의 결과인 마이너스 1도 들어갈 수 있다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가 뭐냐면 처음에 0이 a의 원소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0을 넣었을 때 0을 넣은 a제곱 마이너스 2도 a의 원소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2가 0이 되거나 그 뒤에 추가적으로 나온 마이너스 2나 2가 되는 그 a 또한 라지 a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0이 되는 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다시 여기에 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뱅글뱅글뱅글 돕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원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 a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 a제곱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결과가 어차피 위에 적어놓은 0 마이너스 2와 별반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올 조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모든 a 집합 a의 개수는 0, 마이너스 2 필수적인 세개 원소에다가 마이너스 1과 만들어지거나 풀마 루트 2랑 만들어지는 결국 1번 밖에는 정답이 없게 됩니다.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